수업이 있어요. 얘들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월요일이 마지막 수업이야. 알겠지? 그 다음부터는 정규 수업만 오시면 됩니다. 원래 오던 대로 5시 반. 알겠지? 그런 거니까. 봅시다. 보시면 이제 저번 시간에 산술기하까지는 다 했고, 산술기하까지는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그런데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술기하에 비해서 훨씬 비중이 적어.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혹시나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이 식 자체를 아냐 모르느냐를 확인하는 정도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옮겨 적어볼게. 첫 번째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의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에 대한 증명도 간단합니다. 그냥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돼요. 전개해서 다 왼쪽으로 넘기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증명도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산술기하에서 했던 것처럼 얘를 도대체 언제 활용할 거냐? 도대체 얘를 언제 활용할 거냐? 근데 산술기하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산술기하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b다. 이런 거 배웠었는데 결국엔 뭘 찾는 거였어? 만약에 a 더하기 b가 4야.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a 곱하기 b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반대로 a 곱하기 b가 4야. 그러면 a 더하기 b에 대한 뭘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산술기하에서 부등식을 활용해서 뭘 구할 수 있었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 요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2x 플러스 3y에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산술기하지? 라고 떠올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6xy 이렇게 적어볼 수는 있어. 그런데 얘는 무슨 값이야? 얘에 대한 무슨 값이 나오는 거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값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느냐? 결론은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1차식의 또는 어떤 1차식의 합의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둘 다가 되느냐? 잘 봐. 이렇게 써볼게. 2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최대와 최소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건데 보시면 문제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다. 그때의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앞서서 뭐라 그랬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결국에 그 공식을 아냐 모르느냐 정도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보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뭔지 모르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의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렇게 쓸 건데 그래 놓고 그냥 집어넣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이야. 6이야.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인데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게 2x 플러스 3y죠?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2x 플러스 3y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그럼 a가 몇인 거고 a가 2인 거고 b가 3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b에다 3을 집어넣어. 그럼 4 더하기 9니까 13이야. 그러니까 뭐다? 13 곱하기 6보다 얘의 제곱이 작거나 같구나.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뭐겠구나? 루트 9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91보다는 크거나 같겠구나. 그러니까 최대값은 루트 9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91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활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합의 최소값과 산술기하에서 물어보는 합의 최소값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코시-슈바르츠는 음수일 수 있어. 얘들아.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실수 범위야.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산술기하는 무조건 양수범이야.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는 지금 음수가 나오죠. 얘의 최소값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를 적어야 되는 거야. 음수가 나오는 거라고. 그런데 산술기하에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봐. 그럼 걔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야. 왜? A랑 B가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합의 최소값이 나왔는데 산술기하를 써야 될지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럼 문제를 확인하시면 돼요. 양수라고 돼 있으면 산술기한 거고 실수라고 돼 있으면 코시-슈바르츠인 거예요. 알겠죠? 그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물어볼 수 있느냐? 반대로 2차식의 최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2차식의 합의 최소야. 이번엔 반대로 뭘 주는 거야? 얘가 뭔지 몰라. 근데 얘가 6이야. 그럼 뭐 하면 돼?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똑같이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문제 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21번에 내가 설명한 두 가지가 반대로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그대로 일단은 XY가 실수라고 돼 있고요. 제곱의 합을 주고 있고 2차식의 합을 주고 있고 그랬을 때 합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코시-슈바르츠인 거야. 마찬가지로 1차식을 주고 있고요. 제곱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인 거야. 그런데 코시-슈바르츠를 알고 나면 그냥 일단 위에다 적는 거야. 너네가 문제 실제로 풀 때도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보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적어놓고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얘는 4고요. 4고요. 크거나 같다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4X 플러스 3Y네. 괜찮나요? 그치? 그럼 A가 뭐고? A가 4고 B가 3이겠네? 그러면 얘는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나와? 25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겠네? 루트 씌우면 1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 최대값은 10이네. 괜찮아?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x 플러스 12y가 13이래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5x 플러스 12y. 그럼 그거나 같다 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의 제곱, 12의 제곱이네.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69. 이렇게 돼요. 13의 제곱. 곱하기. 이 가운데는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13일 거잖아. 그럼 13의 제곱? 13의 제곱? 약분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몇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1. 괜찮아? 괜찮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산술기하에서도 이런 거 있었어. A 더하기 B가 2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린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그게 최대일 때 또는 최소일 때의 A값, B값 물어봤다고. 그럼 어떻게 했어? 여기서 최대 최소라는 건 결국에는 이 둘이 같아질 때야. 결국에 이 둘이 같아질 거고 이 둘이 같아질 때는 언제야? A, B가 같을 때야 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코시-슈바르츠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어차피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이 둘이 뭐해질 때가 이 둘이 같아질 때가 최대 최소일 때야. 그럼 그게 언제 같아지느냐? A 대 B가 X 대 Y일 때 같아집니다. 정확히는 요 둘을 곱한 것과 요 둘을 곱한 게 같아질 때 같아져요, 전체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비례식으로 외우기 편해서 비례식의 형태로 바꿔드린 거고 이제 대부분의 책에는 BX와 AY가 같을 때 최대 최소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외울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비례식을 만들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밑에 471번 보시면 471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 y라고 둬볼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가 된다?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x 더하기 2y의 최대값인 거야. 만약에 합의 최소값이었으면 산술기하였을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합의 최소값이 아니잖아. 뭐야? 합의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적겠다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집어넣어서. 그럼 a가 뭐고 b가 뭐라는 거야? a가 2고 b가 2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맞니?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요 길이가 x고 요 길이가 y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다? 여기가 2고 여기도 2니까 4의 제곱이니까 16이다. 집어넣으면 답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가 16이구나. 이만큼이 16이구나. 그래서 4 곱하기 16이니까 최대값은 8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지? 그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 우리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안 알려줄 수도 있어요. 안 알려줄 수도 있어. 근데 안 알려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알려줄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쭉쭉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저번 시간에 다 풀었으니까